자, 이번 시간은 중등교사 임용시험 2021년도 화학 문제 중에 유기화학 부분에 대한 해설 강의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공 A와 관련된 문제부터, A에 있는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할로젠 원자 두 개를 포함하는 어떤 유기화합물의 질량 스펙트럼과 프로톤 NMR 스펙트럼이다. 이 화합물의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자가 이제 뭐 분자식이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할로젠 원자 두 개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 힌트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실 텐데, 질량 스펙트럼과 관련돼서 나오시는 할로젠 원자, 동위원소와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겠죠. 그거는 딱 두 개의 원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클로라이드와 브로마이드죠. 이 이제 두 개가 할로젠 원자의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문제를 들어가시면 조금 더 이제 당연히 이건 당연히 아실 거라 뭐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해 두시고, 자, 이게 이제 질량 스펙트럼이고 이게 프로톤 NMR 스펙트럼이에요. 굉장히 특징적으로 프로톤 NMR 스펙트럼 보시면 뒤쪽에도 분석을 하겠지만 7하고 8 사이에만 프로톤 NMR이 픽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전형적인 벤젠 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에서 관찰되는 프로톤 NMR 스펙트럼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조금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량 스펙트럼부터 좀 분석을 해보면 지금 234에서 이제 M 값이니까 요게 페넌트 픽이 되겠죠. 234가 되는 거고, 자, 236이 이 질량 스펙트럼에서 베이스 픽이 되면서 234에 대해서는 M 플러스 2 픽이죠. 그죠? M 플러스 2 픽이고, 보통 이제 M 픽과 M 플러스 2 픽이 뭐 3대1, 1대1, 이게 클로라이드고, 이게 브로마이드죠. 이런 패턴으로 이제 비율이 나타나게 되는데, 앞쪽의 문제상에서 할로젠이 두 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픽까지, 238은 234에 대해서 n 플러스 4픽이죠. 이렇게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일단 확인을 해 주시고, 자, 요 동위원소와 관련돼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자, 클로라이드와 이제 브로마이드 두 가지를 볼 건데, 클로라이드 같은 거는 원자 번호가 17번일 때 두 개의 동위원소의 이제 그 원자 질량이 35인 것과 37인 게 있고, 35인 게 3, 37인 게 1의 정도의 비율로 질량 스펙트럼상에서 관찰이 되죠. 그래서 만약 이제 M픽과 M 플러스 2픽 두 개가 3대1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런 화합물은 클로라이드 원자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근데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가 두 개, 세 개 이상 그렇게 포함되는 걸로 문제를 출제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할로젠이 두 개 이상의 픽을 두 개 이상을 포함하고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브로마이드밖에 없죠. 왜냐하면 브로마이드는 N픽과 N 플러스 2픽이 1대1이기 때문에 이게 할로젠, 브로마이드의 개수가 많아져도 이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다는 거죠. 클로라이드는 좀 불가능한 데 비해서. 자, 그래서 브로마이드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35고 원자 질량이 79인 거, 81인 거, 이게 1대1의 비율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34인 거는 79짜리인 거, 브로마이드 두 개인데, N픽인 거는 얘도 79고 얘도 79겠죠. 그래야 N픽으로 관찰이 되겠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2픽은 브로마이드 뭐 1, 2라고 해봅시다. A라고 하고 B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럼 브로마이드 하나가 얘는 79일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81이겠죠. 그럼 N 플러스 2팩일 거고, 아니면 브로마이드 A라고 하는 게 81이고 브로마이드 B라고 하는 게 79일 수도 있어요. 이건 가능성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고, N 플러스 4픽 같은 경우는 당연히 브로마이드 A라고 하는 것도 81이고 브로마이드 B라고 하는 것도 81이어야 이 픽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비율이 1대 2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로마이드 두 개를 포함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사실 그 분자식을 따질 필요는 없어요.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 계산을 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234에는 그래서 브로마이드 두 개를 빼게 되면은 나머지 탄소, 수소 그것들이 보이겠죠.
그러면 234는 이제 두 개가 79니까 79를 이한 거, 이거를 빼주시면 돼요. 요거를 빼서 계산을 해보면 76이 되죠. 계산해보세요. 76이 되고 그 픽이 여기서 모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76은 탄소와 이제 수소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요거로부터 분자식을 계산해보면 76을 12로 나눠요. 그렇죠? 뭐 탄소가 몇 개인지를 일단 찾는 게 중요하니까 72로 나누면 6이 되고 72가 되죠. 그러면 4. 그럼 탄소가 6개인 화합물에 수소가 몇 개예요? 4개인 거고 Br이 2개인 화합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자,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프로톤 NMR 스펙트럼 시간에서 본 것처럼 벤젠고리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포화도가 굉장히 커요. 요거 불포화도 계산해보면 브로마이드 수소라고 치면은 14에서 6이 되니까 8이 되잖아요. 불포화도 4가 되거든. 그러니까 벤젠고리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골격을 나타내는 거죠. 분자식도. 그래서 분자식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면 되실 것 같고, 자, 프로톤 NMR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부분이니까 앞쪽에 본 것처럼 벤젠고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벤젠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치환기들의 상대적인 픽, 요 패턴을 보고, 여기 픽의 패턴을 보고, 브로마이드의 어떠한 원자들이 어떤 위치에 치환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전형적인 픽이에요. 이거는 원쓰리 위치에 치환기가 존재할 때, 그리고 여기서는 그 치환기가 둘 다 브로마이드고 동일한 원자가 되니까 정확히 1대 2대 1의 비율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사실 이게 되죠. 브로마이드가 여기 들어가고 브로마이드가 여기 들어간 거. 그래서 여기 1, 여기 수소 원자, 그 다음에 여기 수소 같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수소 원자. 그래서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 화합물은 요거예요. 정답은 확인을 했고,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좀 몇 가지 특징적인 패턴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벤젠고리 할로젠 혹은 뭐 다른 치환기가 돼도 돼요. 어쨌든 동일한 치환기가 두 개가 존재한다고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픽의 특징, 픽의 패턴이죠. 패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1, 2번 위치에 동일한 게 존재한다. 그러면 이쪽과 이쪽이 동일하고 여기와 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전형적인 1대 1의 픽을 보입니다. 1대 1의 픽을. 자, 그 다음에 1, 3번 위치. 이게 정답이었던 거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가 동일하고 하나,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1대 2대 1의 비율. 1대 2대 1의 비율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 물론 여기에 이제 어떤 성격의 치환기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여기서 지금 브로마이드는 EWG로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브로마이드 두 개에 의해서 둘 다 당겨지는 여기 위치죠. 얘가 가장 다운필드에서 관찰이 되겠죠. 파란색.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오쏘 위치, 여기에 대해서도 오쏘 위치인 거. 그 다음에 요 두 개. 요게 2H 픽이 되는 거고, 요게 주황색 픽이 되는 거고요. 여기 부분은 브로마이드에서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죠. 메타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부분이 여기 해당하는 픽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갈라짐의 패턴도 확인할 수가 있죠. 7.98에 나타나는 거는 인접한 위치에 갈라짐을 일으킬 수 있는 양성자 수소가 없으니까 여기는 싱글렛 단일선이고, 7.51에서 나타나는 픽은 인접한 위치 노란색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 하나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얘는 더블렛 이중전이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인접한 위치 수소 원자 두 개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트리플렛. 원래는 얘에 의해서 두 개로 갈라지고 이쪽에 의해서도 두 개로 갈라지는데 그게 가운데 픽이 겹치기 때문에 트리플렛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1, 4번 위치에 동일한 치환기가 존재한다. 그럼 여기 네 포지션의 성격이 다 같습니다. 탄소 원자. 그래서 얘는 동일하게 한 곳에 위치해서 나타나죠. 싱글렛으로. 그래서 요렇게 벤젠고리가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문제 푸시면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팁 중에 하나예요. 자, 서로 다른 게 존재한다라고 보면은 서로 다른 게 그럼 성격들이 다르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게 존재할 때는 1, 2번 위치는 크게 문제로 나오지 않아요. 요거는 잘 나오지 않고,
요 1,3번 위치도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픽이 조금 겹쳐지는 경우가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1, 2번, 1, 3번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패턴은 아니고 서로 다른 치환기가 벤젠고리에 결합되어 있다. 전형적인 이렇게 1, 4번 위치에 존재할 때 요게 문제로 제일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 패턴들은 조금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페닐아세틸렌으로부터 최종 주생성물 이철콘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단 각 단계에서 적절한 분리 정제 과정을 수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1과 2에 들어갈 적절한 반응 조건을 보기에 기억에서 리을에서 한 가지씩 골라서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IR 스펙트럼에서 결합 A에서 C를 신축 진동 파수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로 나열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1과 2에 들어갈 적절한 반응 조건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닐아세틸렌 화합물, 지금 말단 아세틸렌 화합물, 말단 알카인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말단 알카인 화합물로부터 전형적으로 뭐가 생성됐어요? 메틸키톤 화합물이 생성이 됐죠. 이쪽에 CH3니까 메틸키톤 화합물. 그럼 요거는 알카인의 수화 반응 조건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메틸키톤을 합성한다는 얘기는 수은 이가축매를 이용하는 수화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전형적으로 니은의 반응 조건을 보여지게 됩니다. 리을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리을을 하게 되면은 알데하이드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리을 조건으로 수화 반응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면은 요 화합물이 생성이 돼요. 리을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건 확실히 구분이 되니까 큰 어려움 없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2번은 지금 요게 이제 아세토페논이라고 하는 화합물이죠. 명칭으로 따지면 아세토페논입니다. 아세토페논으로부터 이제 최종 생성물, 요게 이철콘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폼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철콘이 돼요. 자, 그러면 2번은 지금 이제 탄소 골격이 늘어난 상태가 되는 거죠. 늘어난 상태가 돼요. 자, 그럼 보시면 어쨌든 반응 조건은 니은과 리을은 사용을 했죠. 리을은 아닌 거고 니은은 이제 1번 조건에 해당하니까. 그럼 기억과 디귿이란 말이죠. 기억과 디귿. 자, 기억은 pH, 페닐기고 CH2 OH니까 얘를 벤질 알코올이에요. 이런 화합물이고, 디귿번 화합물 같은 경우는 이건 벤즈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화합물이죠. 이런 합성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기억과 디귿에 사용되는 이 두 가지 시약이 2번에 포함이 돼야 될 건데, 자, 보시면 2번 화합물로부터 생성된 최종 생성물의 화합물 구조. 이건 뭐죠? 그쵸?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니 화합물이죠. 카보니 화합물이 반응 기질이면서 생성물이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니 화합물 형태를 띠고 있다. 전형적인 그쵸? 알돌 축합 반응의 생성물이에요. 알돌 축합 반응의 생성물. 그럼 알돌 축합 반응은 2번 화합, 여기 이제 1번을 통해서 생성된 중간쯤 화합물이죠. 요거를 A라고 놓읍시다. A라고 놓고 B라고 놓으면은 A번 화합물이 어떤 반응 조건에 의해서 친액체로 바뀌게 되겠죠. 친액체로 바뀐, 뭐 에놀이든 에놀레이트든. 그게 알데하이드 화합물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의 조건은 어떤 화합물을 공격하게 되냐면 디귿을 공격하게 돼요. NaOH는 여기서 염기로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화합물을 역으로 결합을 끊어내 볼 수 있어요. 자, 비화합물의 구조, 여기는 벤젠고리니까 페닐이라고 나타내 보면 비화합물의 구조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죠. 이 페닐. 자, 그럼 얘는 뭐로부터 생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냐면 원래 베타 하이드록시 카보니 화합물로부터 물이 빠져나가는 탈수 반응. 여기서는 염기 조건이니까 이온 12 타입이 되겠죠. 12 타입으로 이제 제거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원래 이쪽에 공격을 받는 알콕사이드 형태였단 말이야. O 마이너스의 페닐기. 그쵸? 여기에서 산이 처리가 되면서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화합물은 여기가 원래 뭐였어요? 카본일기였단 말이에요. 여기 수소원자가 하나 있으면서 얘가 카본일기였는데 공격을 받으면서 이런 중간체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뭐야? 그쵸? 알데하이드, 수소원자 하나가 존재하니까 뭐가 공격을 받는 위치가 됐던 거냐면 요거예요. 얘가 뭐야? 벤조알데하이드잖아. 그래서 D급번 화합물이다. 그래서 여기 A번 화합물에 염기 조건 하에서 반응을 한 거기 때문에 에놀레이트라고 하는 탄소 친액체로 성격이 바뀌게 되고, 그런 성격이 바뀐 게 벤조알데하이드를 공격하면서 베타하이드록시 카보닌 화합물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이온 12 타입까지 진행이 되며 비화합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 조건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물어봤던 게 이제 IR 스펙트럼에서 신축 진동 파수의 값을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나열하라고 했습니다. A, B, C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A, 그 다음에 여기가 B, C가 되죠. 자, 뭐 이것도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만약에 실수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정답을 따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기는 해요. 뭐냐면 지금 A라고 하는 게 나타낸 거는 탄소 3중결합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3300이라고 쓰신 분들 혹은 생각하신 분들, 그분들은 어떤 픽을 생각하신 거냐면 CH픽을 생각한 거예요. 여기가 돼야 얘가 3300이에요. 여기는 탄소 결합을 의미한 거죠. 그렇지만 요 A번 값이 사실 제일 크기 때문에 순서를 따지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쓰면은 A번 쓰고 여기가 뭐 3300이다. 그 다음에 뭐 B 이렇게 만약에 숫자를 써줬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조금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지가 되겠죠. 어쨌든 탄소 3중결합을 의미하는 거니까 얘는 몇이에요? 2100에서 2200 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2250 정도라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B와 C는 둘 다 카보닐 화합물. 보통 1700대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차이는 이제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정도가 좀 다르게 되죠. 이게 전형적인 이제 컨주게이션 되어 있지 않은 형태일 때 케톤이 1715 정도예요. 근데 컨주게이션이 되면은 그 값이 조금씩 작아지죠. 결합의 세기가 조금씩 약해지기 때문에 컨주게이션 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 값이 더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아스토페놀이잖아요. 얘가 보통 전형적으로 1690. 컨주게이션이 되면서 그 값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가장 오른쪽 편의 화합물, 최종 생성물이었던 이 찰콘 같은 경우는 컨주게이션 이쪽 방향 쪽 화합물로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화합물, 여기 최종 생성물이었던 것이 가장 여기 CO 결합이 가장 작은 파수 값을 띠게 되겠죠. 1700, 한 70, 60에서 70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수 값이 가장 큰 거는 A고요. 그 다음은 B고, 그 다음은 C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딱 나타내줬으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명확하기 위해서 여기에 만약에 파수 값을 썼다. 만약에 이거를 정확히 썼으면 문제가 없는데, 앞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탄소 3중결합 인데 이거를 그냥 CH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3300이라고 썼으면 오히려 조금 불리하게 이제 답안을 작성한 게 되겠죠. 어쨌든 순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트로닉 엑시드를 케토에놀 형태로 나타낸 구조와 그 유도체 B를 합성하는 반응식이다. 반응률 A로부터 두 단계의 반응으로 주 생성물 B를 합성할 수 있다. 단 각 단계에서 적절한 분리 정제 과정을 수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테트로닉 엑시드의 네 가지 토토모 구조 중 제시된 형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어려움 없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또한 비의 구조를 방향족성, 아로마티시티를 가진 토토모 형태로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가 B로 전환되는 반응 과정에서 고리가 형성되는 단계의 메커니즘을 구분 화살표를 사용하여 그리시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테트로닉 엑시드 네 가지의 토토모 구조부터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가 이제 테트로닉 엑시드의 구조 한 가지 형태가 나타나져 있고, 자, 보시면 이쪽 부분이 에놀 타입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를 케토 형태로 일단 바꿔볼게요. 그게 또 한 가지 구조가 되겠죠. 이쪽에 카보네기가 되고 여기가 카보네기가 됩니다. 또 하나의 이제 토토모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두 개를 더 찾아야겠죠. 한 가지 추가적인 구조는 이쪽 편의 수소가 관여되는 여기 부분에서의 토토모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 구조는 이쪽 편이 되고요. 이중결합이 일로 존재하는 거죠. 자, OH기. 자, 그러면 지금 이쪽 편 탄소, 여기 카보닐 탄소와 관여되는 형태의 토토모는 다 그려진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타겟을 이쪽으로 바꿔야겠죠? 여기 부분으로. 자, 그럼 여기 쪽에서는 지금 토토모화가 일어날 수 있는 수소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그 구조가 이제 이쪽 편이 관여가 돼서 토토머리제이션 반응이 일어났다고 봤을 때 구조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OH기가 되겠죠. 자, 근데 이 구조가 실제적으로는 존재하기가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 이중결합에 대해서 이쪽 편으로 OH기가 되는 거, 여기는 에놀인이 맞는데 여기도 산소 원자란 말이야.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쪽 편의 전자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불안정한 성격을 띠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존재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여기 부분, 여기 케톤기가 만약에 여기서처럼 이런 타입의 에놀로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구조가 생성이 되거든요. 여기 OH기가 되고 이쪽으로 OH기가 되면서 이중결합이 일로 생성이 되는 거. 자, 이거는 존재할 수 있고 굉장히 안정하죠. 왜냐면 이게 뭐예요? 퀴규란의 골격이거든. 퀴규란의 골격. 그래서 이거는 존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테트로닉 엑시드에서 존재할 수 있는 4가지의 토토머는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그리고 이렇게 요 구조까지 존재할 수 있다. 요게 어렵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 지점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A 화합물에서 B 화합물로 변화가 되는 과정을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A 화합물은 지금 이쪽 편에 에스터 작용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OH기를 가지고 있어요. 1번 화합물은 우리가 이거 축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AC2O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라고 부릅니다. 아세트산 무수물이죠. 한국말로 하면은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 이게 무수물이에요.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고 얘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하게 되냐면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우리가 아세틸기라고 불러요. 아세틸기를 도입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시약이고 전형적인 친전자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A번 화합물이 친핵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1번의 시약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 반응할 때는 얘가 친핵체로서 쓰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친전자체니까 공격을 받는 위치는 여기가 될 것이에요. 굉장히 반응성 큰 거 아시고 계실 거고, 그러면 A번 화합물에서 친핵체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은 어디? 여기죠. OH기. 그렇죠? 여기 부분이 이제 이쪽에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 아세트산 무수물과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는 산 무수물이 알코올과 반응하는 거잖아요. 얘는 뭐가 생성되는 반응 조건이냐면, 그쵸? 에스터가 생성되는 반응 조건인 거죠. 그래서 A번 화합물과 1번의 반응 조건을 반응시키게 되면은 이런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골격에 이쪽에 산소 원자. 자, 그리고 이런 화합물이 생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LDA를 처리해줬네. LDA는 이제 구조 있는데 제가 이제 뺐는데, 리튬 다이아스 프로필 아마이드고, 질소 원자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한 염기죠. 그리고 LDA는 주로 카보닐 화합물에 반응해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카보닐의 알파 수소를 제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염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텐데, 여기에 수소 원자, 이걸 HA라고 놓고, 지금 제거될 수 있는 수소 원자, 얘는 염기잖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보닐의 알파 수소를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럼 카보닐기가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니까 두 가지 포인트 지점이 있는데
HA가 있고 여기 CH2에 수소원자, 얘가 HB라고 나타내면 두 가지 수소원자가 제거될 수 있어요. 그런데 ALDA는 입체적인 크기가 꽤 크기 때문에 HA를 제거하기는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입체적으로 좀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거하기 쉬운 HB를 제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베이스 LDA가 쪽 수소원자 공격해서 이런 골격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에놀레이트 타입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회전을 시켜서 그릴게요. 어차피 이쪽 편이 공격을 받게 되니까. 자, 이쪽으로 5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이중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에놀레이트 타입이니까 여기 산소 원자의 전자성이 내려오면서 이쪽에 알파 탄소 있죠. 여기서 여기 탄소를 공격하고 올라갔다가 파이 결합이 끊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에톡시기를 이탈하게 떨어뜨려 주게 됩니다. 요런 이제 고리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보이게 되고요. 여기가 공격을 받았고 여기가 공격을 했으니까 1, 2, 3, 4, 5완한 형태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5완한 형태 고리에서 카본이 공격받고 여기 다시 카본일기, 그 다음에 산소 원자의 이런 골격. 자, 이런 이제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를 뭐로 나타내라고 했냐면은, 그쵸. 방향 속성을 가진 형태로 나타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 아까 이거 테트론틱 일시대에서 봤던 것처럼 이쪽 부분으로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고 여기로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요거 피토마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중결합이 생성되니까 OH기. 그리고 이쪽 편으로 이중결합이 생성되니까 OH기.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 보시면 여기 산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에서 여기가 무슨 골격? 그렇죠. 뷰란 골격.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 화합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화합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공 B 쪽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E2 제거 반응을 거쳐 최종 생성물이 형성되는 반응이다. E2 제거 반응. 단 A와 C는 카이라 화합물이고 각 반응에서 적절한 분리 정제 과정을 수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응 1에서 주 생성물 B와 D의 입체 구조를 각각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또한 동일 반응 조건에서 A와 C 중 반응 속도가 큰 것, 반응 속도가 더 빠른 걸 의미하겠죠. 반응 속도가 더 빠른 것의 구조를 가장 안정한 의자 형태로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반응 2에서 2로부터 최종 주생성물 1부텐이 생성되는 E2 반응 메커니즘을 2의 누먼트 용도를 그려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입체 구조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반응 속도가 더 빠른 것의 가장 안정한 취합품 형태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누먼트 용도로 이제 전이 상태, 중간체 전이 상태를 설명하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선 B와 D의 구조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이클로 헥센 골격에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을 때 제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탈되는 할로젠과 인접한 위치의 수소 원자가 기하 구조상 어떤 구조를 만족해야 되죠? 그죠? 트랜스 다이액션, 트랜스 이축 방향을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럼 제거 반응이 일어난다. 가장 안정한 구조를 그리겠다는 게 아니라 제거 반응이 일어나는 형태의 구조를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러면 클로라이드는 당연히 축 방향이어야 돼. 그쵸? 이축이니까 클로라이드가 축이어야 돼요. 여기도 축으로 존재한단 말이야. 자, 그럴 때 인접한 위치에 이제 트랜스 배양 가지고 있는 수소 원자 찾아보자고요. 여기 수소 원자는 트랜스 배양이야. 그리고 여기도 수소 원자가 존재하고 트랜스 배양이에요. 그럼 여기를 HA, HB라고 넣으면은 구조가 지금 대쉬로 되어 있는 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액셜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아이소프로필기가 이카토리얼이에요. 그럼 얘는 액셜이네. 그쵸? 얘도 액셜이야. 자, 그러면 A번 나무물은 클로라이드가 제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축 방향으로 존재할 때 인접한 위치에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 두 개는 모두 다 뭐다? 축 방향이다. 맞죠? 그러니까 축 방향으로 존재해. 자, 그러면 HA와 클로라이드가 제거될 수도 있고 HB와 클로라이드가 제거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제거돼? 이때는 HA가 제거되지. 여기서는 HA와 CL이 제거가 되죠. 왜? 그래야 더 많이 치환된 알케노 화합물이 생성이 될 수 있으니까. 사이체프 룰에 따르는 화합물이 생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화합물의 구조는 HA의 수소 원자가 제거된다고 봤을 때 이쪽은 메틸기 그대로 살아있고, 뭐 HB는 영향이 없었고, 이중결합이 이렇게 존재하면서 이런 화합물이 되죠. 얘가 B예요. 자,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여기 어차피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클로라이드가 액션, 축으로 존재해야 되고, 인접한 위치에 이제 트랜스 배양을 가지고 있는 수소 원자가 존재하는지를 봤는데, 이 경우는 여기에 수소 원자가 동일하게 쐐기, 그쵸, 웨지에 존재해요. 그럼 얘는 이쿼터리어, 적도 방향이야. 그럼 여기 수소 원자는 제거 반응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불가능한 거죠. 둘 다 동일한 시스 배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제거될 수 있는 수소 원자가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밖에 없어요. 여기. 얘를 C라고 잡고 D라고 놓으면은 이 경우에는 HD와 뭐만? 클로라이드 원자만 반응에 참여할 수 있다. HC는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D의 구조를 찾아보면 이쪽은 CH3가 그대로 존재하고 이중결합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HD와 클로라이드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는 HC가 변화가 없는 거니까 그대로 입지 배양이 존재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B고요. 이게 D 화합물이다 라는 거 확인을 했고, 자, 다음으로 보러갔던 게 이제 A와 C 중에 어떤 게 반응 속도가 더 빠른지를 일단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여기 클로라이드와 아이소프로필기, 그다음 수소 원자들 이것들의 사이클로헥세인 골격에서의 치환기의 배양은 제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형태를 나타낸 거예요. 가장 안정한 형태가 아니라. 그럼 이 골격상에서 가장 안정한 형태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죠? 가장 큰 치환기, 보통 이제 가장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축 방향으로 서 있을 때 1, 3, 2축 방향 상호작용의 에너지가 제일 큰 치환기가 적도 방향으로 가는 형태가 제일 안정한 치환기죠. A와 C에서 가장 큰 치환기는 여기 존재하는 아이소프로필기예요. 아이소프로필기가 적도 방향으로 가 있는 게 가장 안정한 형태예요. 근데 A번의 구조는 여기가 제거 반응이 일어나는 형태에서 우연히 아이소프로필기가 적도 방향이야. 가장 큰 치환기가 적도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가장 안정한 형태가 제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기하 구조와 같은 거죠. 근데 C의 구조를 보시면 여기서는 제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에서 클로라이드가 액셜일 때 여기 아이소프로필기는 얘가 액셜이 됩니다. 근데 아이소프로필기가 적도 방향으로 가 있어야 가장 안정하잖아요. C에서는 가장 안정한 형태가 아이소프로필기가 적도 방향으로 가면서 클로라이드도 적도 방향으로 가 있을 때야. 근데 제거 반응이 일어나려면 링 플랩이 일어나야 됩니다. C는. 그렇죠? 가장 안정한 형태에서 제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형태로 링 플립이 한번 일어나야 돼요. 근데 A는 가장 안정한 형태가 제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그 전이 상태 구조, 기하 구조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A는 추가적인 변화 없이 바로 제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반응 속도는 뭐가 빠르다? A가 빠르다. 얘가 더 빠르다. 가장 큰 치환기가 적도 방향으로 존재하다가 축으로 가면은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응 속도가 그렇게 빠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안정한 형태, A화합물의 형태를 취합form으로 나타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자, 이쪽에 메틀기가 지금, 얘가 축이었으니까, 액셜 이쿼터리어 액셜이네요. 여기 수소 원자가 액셜. 얘는 CH3기가 적도 방향, 이쿼터리어예요. 자, 그러면, 여기 탄소를 여기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이쪽으로 CH3기가 존재하는 거고, 가장 안정한 상태의 취합 범위, 그 다음에 수소가 위로, 그 다음 클로라이드가, 여기 클로라이드가 되겠죠? 여기가 아래쪽으로. 얘가 액셜이니까. 그쵸? 얘는 적도 방향, 얘는 축 방향. 그 다음에 아이소프로필기가
적도 방향의 아래쪽을 향하고 있네요. 그렇죠? 얘가 이쿼터리예요. 자, 얘가 A 형태의 가장 안정한 시어폼을 나타내는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트랜스로 존재하는 수소 원자, 얘가 HA고 얘가 HB잖아요. 둘 다 이 클로라이드와 트랜스 이쪽을 만족하니까 바로 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자, 반응 2를 보시면 이제 전이상태 구조, 전이상태 구조를 어쨌든 이제 뉴먼 톤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반응 조건이 이제 아민화물 NH2기 1차 아민이고 메틸 아요다이드를 과량을 썼어요. 그러면 NH2기가 친액체로 작용하고 메틸 아요다이드가 친전자체로 작용하면서 여러 번의 알키라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4차 암모늄 이온 형태까지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 1번에 반응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N, 그 다음에 CH3기가 몇 개까지? 3개까지 붙어요. 그래서 질소 원자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고, 아이오다이드가 카운터파트 음이온으로 붙어 있죠. 1번의 생성물은 요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처리해준 거야? 실버 옥사이드를. 실버 옥사이드가 하는 역할은 뭐야? 이쪽에 카운터파트의 음이온인 아이오다이드를 뭘로 바꿔줘요? 그쵸. OH기로. 요걸로 바꿔주는 거야. 요게 2가 되는 거죠. 얘가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니까? 염기 역할을 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호프만 제거 반응인 거고, 자, 원래 짜이체프 룰에 따른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탈기잖아요. 얘가 리빙 그룹이야. 얘가 알파 탄소가 되겠지? 그럼 베타 탄소에 붙어 있는 베타 수소, 얘를 HA라고 놓고 얘를 HB라고 놓으면은 원래 짜이체프 룰에 따른 생성물이 얻어지려면 HA의 수소 원자가 제거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러면 그 전이 상태 구조를 그려보자고. 그쵸? 첫 번째는 짜이체프 룰에 따르는 생성물을 얻어내는 전이 상태 구조를 그려보자고. HA와 여기 질소 원자. 요게 제거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요게 제거되려면 안티 동일평면이 만족을 해야 되겠죠? 이투 제거 반응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여기를 앞쪽 탄소로 놓고 여기를 뒤쪽 탄소로 놓고 이렇게 누먼티온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골격이어야 돼요. 여기가 HA고 메탈기가 이쪽에 존재한다고 봅시다. 뭐 어느 쪽에 존재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뒤쪽 탄소 원자에서 가장 크면서 이탈기로 쓰이게 되는 질소 원자의 메탈기 3개. 이게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수소 원자 하나와 메탈기 하나죠. 그러면 여기나 여기나 수소 원자 메탈기가 각각 하나씩 놓여야 되는데, 여기에 메탈기가 놓이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높을 테니까 메탈기는 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수소는 일로 갈 거고. 자, 이게 짜이체프 룰에 따르는 알켄 생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이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제 HA와 요게 제거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문제는 얘가 입체적인 크기가 커도 너무 커. 그러니까 이쪽에 메틀기와 뭐가 돼? 입체적인 부딪힘이 생기는 거지. 근데 여기에 놓여지지 않으면 메틀기는 여기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 어쨌든 이거와 이거는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위치예요. 왜? 이면각도 60도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거우시 인터랙션과 같은 입체적인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거야. 얘는 전이상태 에너지가 되게 높아요. 이런 배치를 가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HB와 얘가 제거되는 거야. 그러면 HB와 얘가 제거된다고 봤을 때 이쪽 편에서 만약에 뉴먼톤으로 본다라고 보면은 두 번째 HB와 질소에 이게 이타기로 쓰여진다고 보면은 이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HB. 그다음 여기는 나머지 수소, 여기는 다 수소가 되겠지? 수소. 어차피 CH3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탈되는 게 요거니까 여기는 여기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존재하는 게 뭐야? 하나는 수소, 그 다음에 하나는 에틸기인 거예요. 에틸기.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수소, 에틸기. 그럼 이쪽에 가장 입체적으로 크기가 컸던 쪽과 가까이 존재하는 게 뭐예요? 둘 다 수소 원자잖아요. 그쵸? 얘는 입체적, 요게 이제 전이상태 구조가 될 거예요. 전이상태 구조를 뉴먼 통으로 본 거지? 자, 얘는
에너지, 스트레인 에너지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요 경로를 거쳐서 반응이 진행되는 거죠. HB와 예거제가 되니까 말단 알케노암, 치환이 덜 된, 즉, 넌 짜이체프 아니면 안티 짜이체프 룰에 따르는 호프만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요거를 정확히 표현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이쪽. 그러니까 이게 2번 루트로 진행되는 이유가 1번 루트로 진행됐을 때 에너지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언급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점 주의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응물 A로부터 중간 주생성물 B와 C를 거쳐 최종 주생성물 D를 합성하는 반응식이다. B, C, D 다 분자식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불포화도 한 번씩 계산해 보시면은 수소결핍 지수나 불포화도 같은 의미예요. 그거 계산해 보시면은 구조적인 특징 분석할 때, 구조 분석할 때 맞는지 아닌지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저는 따로 계산은 하진 않겠습니다. 자, B와 C, D의 구조를 그리시오. 또한 B가 C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벤조일 페록사이드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반응 전체식이 되는 거고, A 화합물과 첫 번째가 이제 요게 바이닐이죠. 바이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그리냐드시아 2당량이 반응을 해서 B를 만들었고, 그러면 여기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알코올이 만들어질 거예요. 알코올이 만들어지고 HBr 2당량과 벤조일 페록사이드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HBr, 알케인이 첨가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알케인이 존재할 것이고, HBr이 이제 라디칼 조건하에서 안티 마르코프 니코브 배양으로 첨가가 되는 형태의 반응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C가 만들어지고, 뭐 이제 어떤 반응을 통해서 NH3와 반응하는 조건을 통해서 D가 생성이 된답니다. 자, 그럼 A번부터 이제 A번이 B로 변환되는 과정부터 보시면, 자,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볼 건데, 굳이 다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뭐라고 나타낼 거냐면, R일기라고 나타낼 겁니다. R일기.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구조를 다 쓰실 필요가 딱히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럼 R일기에 OCH3기죠. 이런 구조야. 간단히 나타내보면. 여기에다가 바이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가 이쪽 탄소 쪽에서 첨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탈을 시켜주죠. 이제 치환 반응 형태로 1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일리기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케톤 형태가 중간체로 생성이 되는데, 케톤 상태에서 멈출 수가 있어요? 없지, 당연히. 에스터보다 케톤의 반응성이 더 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공격을 하고, 이번에는 올라가게 되죠. 이탈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산을 처리해주게 되면은, 이쪽에 OH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개의, 이제, 마일리기가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이 생성이 돼요. 이게 뭐야? 비화합물. 에스터 형태 화합물에 그리냐드시아 2당량을 처리해줬기 때문에 비화합물은 구조적으로 3차 알코올이 돼야 되고,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형태 화합물이 이거였잖아. R일기에. OH기가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형태였어요. 지금 알켄 2당량을 포함하고 있죠. 알켄 2당량을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HBr도 2당량을 써준 거예요. HBr과 반응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벤조일 페록사이드의 역할은 뭐죠? HBr이 알켄에 첨가되는 건데, 벤조일 페록사이드로부터 게시제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그 게시제 라디칼이 HBr과 먼저 반응을 해요. 그죠? 그래서 얘는 게시제 라디칼이야. 게시제를 만들어내는 라디칼 화학종인 거죠. 게시제 역할을 하는 거죠. 게시제 역할을 하는 거고, 벤조일 페록사이드의 구조가 이런 구조거든요. 여기에서 균일 분해가 일어나죠. 영어로 호모라이트 클리비지가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이제 라디칼 전자쌍, 두쌍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반응이 일어나죠. 여기로 전자 넘겨주고, 여기 결합이 끊어져요. 여기 결합이 끊어져서 하나는 이쪽으로. 얘는 뭐가 돼? CO2 가스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벤젠 페록사이드가 최종적으로 반응하게 되면은, 벤젠 라디칼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게시제야.
요 게시제가 먼저 뭐와 반응해? HBr과 반응을 해. 이게 먼저 반응한다고? 이게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져? Br 라디칼이 만들어져. 이게 가장 핵심인 거야. Br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그 Br 라디칼이 뭐와 반응해? 알켄과 반응하는 거야. 공격하고. 말단 쪽을 공격하면서 여기선 결합 만들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Br 라디칼이 말단 쪽 공격하고 말단 쪽에서 결합 하나 만들고 이렇게. 중간체가 뭐야? OH기가 되고 말단으로 브로마이드가 들어가고 이쪽 변으로 라디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말단으로 브로마이드 들어가고 여기로 라디칼. 그 다음에 이게 중간체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뭐와 반응하는 거야? 얘가 HBr과 반응하는 거지. HBr과 다시 반응을 해요. 그러면 여기로 뭐가 붙어요? 수소 원자가 붙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게 개시 단계야. Br이 만들어지는 게 개시 단계. 여기가 개시가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 단계 Br 라디칼, 생성된 Br 라디칼이 반응 기질과 반응해서 반응 기질 쪽으로 라디칼을 전달해 주는 단계. 여기가 뭐 전파 1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 HBr과 반응해서 다시 개시대 라디칼을 만들어내는 단계. 얘가 전파 2단계. 연쇄 반응 메커니즘이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C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데 C 화합물의 구조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OH기. 그 다음에 브로마이드. 여기 수소가 붙으니까 그건 표시 안 하겠습니다. 이쪽도 브로마이드. 얘가 뭐야? 얘가 C네. 그쵸? 이게 C예요. 자, C에 NH3기가 과량으로 쓰여졌어요. 자, 그러면 D가 만들어지는데, D는 분자식을 한번 보세요. D는 분자식을 보시면, 질소 원자가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이, 당연히 여기는 이제, 그 알킬 할라이드, 알킬 브로마이드기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가 친전자체가 되고, NH3기가 여기를 공격한단 말이죠. 여기를 공격해. 근데 양쪽 편을 다 공격하진 않아요. 양쪽 편을 다 공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질소 원자가 2개 포함되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않잖아요. 그래서 한쪽 편을 먼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분자 내에 NH2기가 그럼 생성이 되잖아요. 그게 여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분자 간의 친액체와 친전자체 간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 질소 원자가 결합이 되면 NH2기 형태로 결합이 되면은 분자 내에서 진행되는 SN2 타입의 반응,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최종 생성물의 구조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R기가 되고 이쪽 편은 OH기. 그 다음에 여기가 요게 C였으니까 중간체로 만약에 얘가 질소 원자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 질소 원자가 어디 공격해? 여기를 공격할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원한 권력이 되는 거죠. 여기 6원한 권력이 된다. 하나, 두 번째, 하나, 두 번째. 질소 원자가 여기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자, 요런 형태의 화합물이 최종 D 형태이고요. RL기는 앞쪽에 이제 파라클로로벤젠이죠. 파라클로로벤젠기를 그려주시면 그게 이제 정답이 됩니다.